샘 슐렉이라는 유튜버가 있습니다. 구독자 수는 400만 명이 넘는 대형 채널입니다. 그런데 영상이 매우 특이합니다. 썸네일도 없고 영상 길이는 무려 90분이나 됩니다. 내용은 집에서 밥을 먹고 차를 타고 헬스장에 가는 평범한 일상을 그대로 보여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영상이 무려 432만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왜 이런 영상이 이렇게 잘 되는 걸까요? 이유는 바로 로우 에디팅, 즉 날 것 영상의 트렌드가 유튜브에서 강하게 떠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유튜브는 미스터 비스트와 같은 고퀄리티 영상이 주도해 왔습니다. 막대한 시간과 자본이 투입되고 하나의 영상을 만들기 위해 팀이 움직입니다. 국내에서도 최근에는 방송사들까지 유튜브에 진입했고 심지어 정말 많은 유명 연예인들이 유튜브에 진입했습니다. 그래서 콘텐츠는 점점 더 자극적이고 화려해지고 있습니다. 해외 로케이션을 간다든지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이런 영상 스타일에 피로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극적인 전환이나 나와는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그런 해외 풍경들, 화려한 영상미, 딱딱 맞춰진 대본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주기 시작한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런 모습들이 너무 인위적이다라는 느낌까지 받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가공되지 않은 진짜 영상, 날 것의 영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편집도 최소화하고 심지어 썸네일도 그냥 영상에 있는 이미지를 그대로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핵심은 진정성입니다. 자기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떤 진정성 있는 메시지와 함께 사람들에게 어떤 만족감을 크게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미국 같은 나라에서 새로운 유튜브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런 트렌드들 덕분에 저희 같은 초보 유튜버들이 유튜브에 접근하기가 더 쉬워지고 있어요. 물론 이런 트렌드가 미국의 경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요즘에 미국의 트렌드라는 건 곧 전 세계의 트렌드를 말합니다. 그 말은 곧 우리나라도 이 트렌드가 대세가 되기 직전이다라는 겁니다. 이 날 것 영상의 트렌드 아래에서 고가의 장비나 높은 수준의 영상 편집 기술 절대 필요 없습니다. 그저 스마트폰 하나, 1에서 2만원짜리 마이크, 만원짜리 삼각대 정도면 충분한 거죠. 편집이 너무 어려우면 그냥 한 번에 찍어서 올려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이 유튜브를 시작하기에 정말 좋은 타이밍인 거죠. 그저 진짜 나를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물론 아무렇게나 영상을 날 것 그대로 찍는다고 해서 무조건 잘 되는 건 아닙니다. 성공하려면 꼭 필요한 3가지 방법이 있어요. 제가 해외 유튜버들 30개 이상 채널의 영상을 보면서 공통적으로 찾아낸 그 방법 3가지를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치를 제공해야 합니다. 아무리 날 것 영상이라도 시청자에게 어떤 식으로든 가치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가치는 크게 2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하나는 라이프 스타일의 제한이고 다른 하나는 정보성 가치입니다. 먼저 라이프 스타일을 제한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샘 슐렉의 댓글창에는 이런 글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는 그 자신, 그 자체였어. 이 영상은 정말 엄청 리얼하다. 너무 신선하다. 이 영상을 보고 나도 운동 정말 하고 싶어졌어. 사실 샘 슐렉이 보여준 건 그냥 단순한 일상이 아니에요. 그는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모습,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운동으로 채워나가는 그런 라이프를 정말 있는 그대로 정말 진정성 있게 시청자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모습을 통해서 동기도 얻고 자신도 이런 삶을 살아보고 싶다는 그런 강한 영감을 받았습니다. 나도 저렇게 운동해야 되는데, 나도 식단 관리 정말 잘해야 되는데, 라면서 말이죠. 바로 이것이 라이프 스타일 가치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반드시 완성된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줄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 라이프 스타일이 완성된 형태가 아니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완성되지 않더라도 그 여정을 그저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충분해요. 예를 들어 다이어트 영상들 보면 데이 1, 데이 2 이렇게 해서 그 과정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잖아요. 이렇게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을 향해 가는 그런 과정 자체가 사람들에게 충분히 가치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가치의 또 다른 하나는 정보성 가치입니다. 정보성 가치란 어떤 시청자들에게 특정한 문제 상황이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샘 슐렉의 영상에서는 자신이 직접 운동을 하면서 왜 이 운동을 선택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해야 효과적인지, 식단은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를 함께 설명하고 있죠. 즉, 운동을 시작하고 싶은 사람들의 고민에 대해서 자신이 겪었던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내가 직접 겪은 문제를 바탕으로 이야기해야 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솔직하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정보의 신뢰도는 올라가고 시청자에게 진짜로 와닿는 콘텐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정보를 제공한다고 해서 내가 꼭 전문가일 필요는 없어요. 그저 남들보다 한 20% 정도 더 잘 알고 더 잘 설명할 수 있으면은 충분하다고 해외의 많은 유튜버들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조명, 장비, 고급 편집, 이젠 정말 중요하지 않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건 구체적인 해결책하고 그저 진정성 있는 이야기들인 거예요. 바로 그게 샘 슐렉이 구독자 400만 이상의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었던 이유이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둘째는 매력적인 주제입니다. 영상이 품고 있는 주제 자체가 시청자의 관심을 끌어야 돼요. 주제를 찾기 위해서 많은 해외 유튜버들은 자신과 유사한 채널을 최소 10개 이상 조사해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채널들에서 구독자에 비해서 유난히 조회수가 높은 최신 영상을 수집하러 갑니다. 예를 들어 구독자는 1만 명인데 영상 조회수가 50만을 넘긴 경우라면 주제에 뭔가 특별한 게 있다라는 뜻인 거죠. 예를 들어 이 영상은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영상이에요. 물론 여기도 화려한 편집 그런 거 없습니다. 구독자가 3.85만 명인데 조회수가 무려 200만 회에 달합니다. 주제는 40년의 인생에서 얻은 통찰을 8분 안에 말한다 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키워드들이 있죠. 40년간의 인생, 통찰, 8분 내에 말한다, 설명한다. 이런 키워드들에 집중하면서 나만의 리스트에 추가해두는 거예요. 우린 이런 영상들을 가능한 한 많이 모아야 돼요. 최소 50개 이상 수집해봐야 돼요. 이런 영상들을 아웃라이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영상들 중에서 평균을 넘어서는 그런 성과를 보이는 영상들을 말합니다. 이런 영상들이 매력적인 주제를 갖고 있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이런 아웃라이어 영상들 중에서 주제를 추출하고 리스트화하면은 나만의 인기 주제 리스트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영상을 만들면서 실제로 이 주제가 내 채널에서 워킹하는지 이런 것들을 그저 검증만 해나가면 됩니다. 자, 셋째는 실행입니다. 로우 에디팅. 날 것 영상들의 트렌드가 주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완벽한 준비보다 실행이 먼저다 라는 것이죠. 사실 많은 사람들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고 난 뒤에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완벽을 기다리는 동안 이미 시간은 너무 많이 흘러가게 되고 의지는 어느새 꺾여 있고 결국 시작하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유튜브는 완성된 결과를 보여주는 자리가 절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유튜버라는 건 그저 끝없이 학습하는 과정에 놓여져 있습니다. 일단 영상을 올리면은 유튜브가 데이터라는 그런 언어를 통해서 내 영상의 어디가 문제인지를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우리는 그냥 개선만 끊임없이 하고 또 트렌드가 변하면은 계속 배워나가면서 끊임없이 채널을 성장시켜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 날 것 영상의 시대인 거잖아요. 진정성만 잘 보여주면은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영상에 정말 높은 신뢰도를 보낼 겁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들의 마이크 가격이나 어떤 카메라 화질에 절대 감동하지 않아요. 그러려면은 일단 시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평범할 줄 알았던 여러분들만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만 마칠게요. If you knew what I knew, you could get 10 million subscribers no matter where you are right now within 6 months. 오늘은 미스터비스트가 어떻게 20조 원 가치 유튜브 채널을 만들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방법을 우리처럼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니, 저건 미스터 비스트니까 가능한 거잖아. 나 같은 초보는 어떻게 저걸 적용해? 그런데요, 제가 정말 많은 미스터 비스트 컨텐츠를 분석해보면서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유튜브는 완성이 아니라 개선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결국 중요한 건 얼마나 집요하게 개선하고 실험하느냐입니다. 미스터 비스트가 처음부터 대단했던 거 결코 아니에요. 2년 동안 구독자 1000명도 못 모았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대단했던 게 아니라 정말 수백 번 실패하고 개선하면서 지금 위치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럼 미스터 비스트에 있어서 유튜브에서 가장 중요한 3가지는 이것입니다. 첫째, 썸네일을 영상보다 먼저 만든다. 미스터 비스트는 좋은 썸네일이 없다면 영상을 만들 이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영상을 만들 때 언제나 썸네일부터 만들어 본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정말 간단해요. 아무리 영상이 좋아도
클릭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좋은 썸네일이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감정입니다. 썸네일을 보는 순간 감정이 움직여야 돼요. 사람들이 유튜브에 들어오는 이유는 지루해서, 불안해서, 심심해서 뭔가 나의 감정을 바꾸고 싶어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썸네일을 보는 순간 이거 뭐지? 에이 설마 진짜야? 이거 진짜 내가 겪고 있는 문제랑 똑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면은 자연스럽게 클릭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감정을 건드리는 썸네일인 거예요. 유튜브에서는 보통 궁금하거나 불안을 자극하거나 아니면 재미라는 감정을 많이 건드리곤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정말 궁금할 수밖에 없는 썸네일입니다. 왜 일본인들은 왜소할까? 정말 한국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클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썸네일인 것 같아요. 자, 이 썸네일은 불안을 자극합니다. 그러니까 시청자 입장에서는 내가 이걸 모르면 비참해지거나 가난해지거나 내가 어떤 손해를 보거나 하는 식으로 사람들을 자극하는 거죠. 내가 이 영상을 안 보면은 손해를 볼까봐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클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재미라는 감정도 유튜브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 썸네일 보면은 진짜 이 영상 재밌겠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클릭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재밌는 영화 장면들을 좋아하는데 그런 영화 장면들을 모아놨네? 이 영상 진짜 재밌겠다 이러면서 이 영상을 정말 클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감정이 건드려지는 순간 클릭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조회수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감정을 건드리기 위해서는 썸네일은 구조가 단순해야 돼요. 그러니까 색감도 단순해야 되고 모든 요소들은 선명히 구분되어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썸네일 같이 말이죠. 이렇게 보면은 한마디로 직관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썸네일 굉장히 단순하죠? 단순하면서 이 상황이 바로 이해가 가야 돼요. 이 유튜버가 어떤 말을 하겠구나라고 한 번에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썸네일은 무조건 제목과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미스터 비스트의 썸네일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미스터 비스트의 썸네일을 보시면은 자, 제목은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5곳에서 살아남았습니다 라면서 긴장감과 호기심을 강하게 자극합니다. 그러면서 이미지는 왜 위험한지를 정말 직관적으로 바로 보여주죠. 이미지에 들어간 요소도 보면은 사자, 미스터 비스트 창 이렇게 매우 단순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도 보시면 굉장히 짧습니다. 미스터 비스트는 50자 이내에 이 상황이 잘 보여지게 제목을 구성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자, 썸네일을 이렇게 단순하게 구성했다면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테스트입니다. 미스터 비스트는 썸네일을 유튜브에 영상을 업로드하면은 클릭률 데이터를 계속 체크하면서 썸네일을 교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 썸네일을 많게는 수십 장, 적게는 두세 장 정도로 만들어 놓고 썸네일을 계속 교체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 썸네일에서도 사자 이미지가 있잖아요. 미스터 비스트는 상어 이미지하고 사자 이미지를 이 영상에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교체하면서 가장 클릭률이 높은 썸네일을 최종 선택하는 거예요. 마치 썸네일 토너먼트 같이 말이죠. 그리고 3년이 지난 영상의 썸네일을 바꿨더니 다시 조회수가 올라가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최소 영상 썸네일을 적게는 2개, 많게는 3개, 5개까지 만들어보고 계속 업로드 후에 썸네일을 계속 교체하면서 어떤 썸네일이 클릭률이 가장 높은지를 한번 체크해보세요. 사실 썸네일이라는 거는 이 클릭률이 얼마나 나올지 정말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단 올려봐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튜브의 시작은 영상이 아니에요. 썸네일과 제목입니다. 항상 영상의 제목과 썸네일을 먼저 만들고 영상 내용을 제목과 썸네일에 기반해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첫 5초가 영상의 운명을 결정한다입니다. 일단 알아두셔야 될 거는 썸네일과 제목은 시청자와 하는 약속입니다. 그 썸네일을 보고 사람들은 어떤 기대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 5초는 그 썸네일과 제목에서 걸었던 약속을 실현하는 구간입니다. 이 사람들이 내가 갖고 있는 기대를 바로 충족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미스터 비스트는 첫 5초에 정말 모든 자원을 쏟아붓는다고 말합니다. 카메라 구도, 조명, 자막, 컷 편집, 사운드까지 이 단 5초를 위해서 몇 시간씩 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지금 뱀이 득실거리는 섬에 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보다 훨씬 더 위험한 곳들을 찾아갈 겁니다. 자, 딱 여기까지가 5초입니다. 사람들은 5초 안에 뱀이 득실거리는 곳에 가 있네? 진짜 위험한 곳을 가는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썸네일과 제목이 이 영상을 통해서 실행된다는 거를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5초만큼 중요한 게 영상의 첫 30초입니다. 30초 내에 전체 영상의 구조를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영상을 왜 끝까지 봐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려줘야 되는 거죠. 지금 이 영상은 위험한 것들이 어디인지 직관적으로 30초 내에 알려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즉시 이 영상은 정말 지구에서 제일 위험한 곳을 가는 컨텐츠구나 라고 바로 이 영상의 구조를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영상을 볼 이유가 생기는 겁니다. 내가 이 영상을 통해서 이 5개의 위험한 곳을 다 봐야겠구나 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시청자들이 내가 이 영상을 끝까지 볼 이유를 갖게 되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은 그렇게 첫 번째 5초에서 사람들을 자극하고 30초 동안은 시선이 이탈되지 않게 유지한다. 이 30초를 넘기게 되면은 영상을 끝까지 볼 사람들 대다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성공하고 싶다면 이 첫 5초, 30초에 모든 시간을 다 쏟아부어야 돼요. 영상 편집하는 시간이 나에게 10시간이 주어진다. 그러면은 최소 5시간 이상은 이 첫 30초에 쏟아부어야 돼요. 더 극단적으로는 70% 이상을 여기에 쏟아부어야 되는 겁니다. 그만큼 첫 5초, 30초는 정말 중요합니다. 세 번째, 영상 퀄리티를 올리는 진짜 방법. 많은 유튜버들이 사실 착각합니다. 내 영상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그런데 미스터비스트는 정말 단호하게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유튜브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채널을 성공시키는 영상은 그럭저럭 괜찮은 영상 50개가 아니에요. 정말 좋은 영상 1개인 거예요. 실제로 많은 유튜브 채널들을 보시면은 영상이 10개가 있다면은 한두 개의 영상이 전체 구독자 수를 다 끌어올렸다는 걸 알게 됩니다. 구독자 수가 10,000명이고 영상이 10개 있다면은 영상 한두 개가 구독자의 7,000명, 8,000명을 다 끌어모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한 개의 킬러 영상이 정말 중요한 게 유튜브입니다. 유튜브는 양보다는 질인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한 개의 괜찮은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영상들을 만들어 봐야 돼요. 그래서 미스터비스트는 일단 영상 100개를 한번 만들어 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게 끊임없이 물어보러 갑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매번 영상을 만들 때마다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지?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영상을 만들 때마다 매번 하나씩 개선해 보는 겁니다. 첫 번째 영상은 자막을 신경 쓰고, 그 다음에는 편집 속도에, 그 다음은 영상 편집에 좀 더 신경을 써보고, 그 다음에는 썸네일과 제목,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료 영상들의 퀄리티에 한번 신경을 써보면서 이렇게 한 가지라도 계속해서 개선을 해 나가는 겁니다. 솔직히 100개는 무리더라도 단 10개라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내 영상을 만들 때마다 한 가지 포인트를 잡고 계속 개선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미스터비스트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지루한 순간을 모두 없애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영상 편집할 때 잘 몰입도 안 되고 이해가 잘 안 되는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영상을 편집하는 내가 정말 잘 알아요.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괜히 촬영한 영상이 아깝다고 그 영상을 그대로 놔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구간에서 귀신같이 사람들이 다 이탈합니다. 그래서 전체 영상이 조금 짧아지더라도 다 잘라내는 게 맞다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것들은 반복과 개선을 통해 쌓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 한 계속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유튜브는 생각보다 정직합니다. 내가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영상이 나아졌다. 그러면은 무조건 성공의 기회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유튜브라는 플랫폼인 거예요. 그리고 유튜버에게 있어서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은 유튜브엔 끝도 없어요. 그 말은 내가 개선의 기회를 계속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영상 계속 망한다고 해서 채널 망하는 거 결코 아니에요. 내가 다음 영상에 제대로 좋은 퀄리티의 영상을 올리면은 그 영상을 기점으로 이 채널이 다시 살아날 수도 있고 이 채널이 완전히 체급이 바뀔 수가 있는 게 바로 유튜버입니다. 그리고 이미 나는 실력이 쌓였기 때문에 그 이하의 영상을 만드는 것도 정말 어렵게 되는 거죠. 왜냐면 난 이미 유튜버로서 발전을 했기 때문이에요. 저도 지금 이 채널을 통해서 매번 영상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이게 4번째 영상인데 자료 화면을 더 넣어도 보고 썸네일도 더 개선해보고 대본도 계속해서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 과거 3개의 영상들만 봐도 그리고 지금 4번째 영상들 봐도 많은 것들이 아마 달라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무조건 이 채널이 잘 될 거라고 저는 굉장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믿지 못하시겠으면 딱 한 달 뒤에 다시 이 채널 한번 방문해 보세요. 정말 많은 변화들을 느껴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보세요. 이번 영상에서 지난 영상보다 뭐가 더 나아졌지? 난 이게 더 나아졌으니까 난 진짜 잘 될 수밖에 없겠구나. 나 유튜브에서 성공할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믿으면서 말이에요. 자, 끝없이 개선해 나가고 유튜버로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보자. 이건 미스터 비스트, 아니 굉장히 많은 성공한 유튜버들이 모두가 다 공감하는 그런 문구입니다. 그리고 유일한 유튜브 성공의 비결일 거예요. 오늘 영상 이만 마칠게요. That would be somewhere around $320,000. I probably only spent around 4 to 8 hours a week managing all my channels. 오늘 영상의 주인공은 바로 제이크 트란입니다. 그는 얼굴 없는 유튜브 채널로 지난 6년 동안 약 140억 원을 벌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일주일에 8시간도 일하지 않으면서 이런 성과를 냈습니다. 제이크 트란은 어떻게 유튜브를 운영했길래 이런 성과를 냈을까요? 그래서 저는 제이크 트란의 모든 핵심 영상을 분석했고 초보자에게 꼭 필요한 부분과 경험이 어느 정도 있으신 유튜버 분들도 놓치기 쉬운 지점까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금부터 그 핵심을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첫째, 유튜브는 좋은 영상에 굶주려 있다. 요즘 유튜브를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꼈을 겁니다.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조회수가 500도 안 되거나 구독자 수가 10명도 안 되는 채널의 영상들이 유튜브 홈 화면에 더 많이 추천되고 있다는 사실을요. 제이크 트란은 유튜브는 지금 정말 간절하게 좋은 콘텐츠를 찾고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매일 수만 개의 영상이 유튜브에 쏟아지고 있지만 대부분은 진짜 볼 게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에 진정성 있게 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AI로 10분 정도 걸려 만든 어색한 영상들, 정말 클릭 유도만 하려고 하는 그런 카피캣 영상들, 가짜 뉴스들, 이런 영상들로 유튜브엔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텐츠는 넘쳐나는데 정작 사람들이 보고 싶은 컨텐츠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정말 진정성 있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정말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다면 유튜브 알고리즘은 결국 그 영상을 찾아내고 추천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무리 좋은 영상이라도 이게 언제 떡상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유튜브 알고리즘은 그런 좋은 영상을 정말 잘 찾아내고 사람들에게 추천해주도록 매우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제 영상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처음 올렸을 땐 반응이 거의 없다가 한 달 뒤부터 갑자기 조회수가 오르고 결국 48만 조회수를 기록한 영상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좋은 영상을 한번 알아보면 절대로 한번 보고 끝나지 않습니다. 채널을 구독하게 되고 내 채널에 있는 더 많은 영상을 보게 되고 그 채널의 팬이 됩니다. 내가 할 일은 그저 좋은 영상을 충실하게 채널에다가 쌓으면 되는 거죠. 지금 유튜브는 정말 좋은 영상에 굶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만든 진짜 콘텐츠는 지금과 같은 시대에서 정말 수많은 별로인 영상 속에서 단연 돋보이기 좋은 시대입니다. 자, 이어지는 둘째는 차별화는 성장의 가장 큰 조건이라는 겁니다. 자, 앞에서 유튜브가 좋은 영상에 굶주려 있다고 했는데 과연 어떤 영상을 좋은 영상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제이크 트란에 따르면 좋은 영상을 결정하는 것은 나만의 독특한 관점이자 해석이라고 말합니다. 유튜브를 제이크 트란이 시작할 때 스테판이라는 유튜버의 영상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죠. 이 사람보다 5%만 더 잘 만들면 나도 성공할 수 있겠지라고 말이죠. 그래서 채널을 거의 비슷하게 모방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조회수도 바닥을 쳤고 구독자 수도 거의 늘지 않았죠. 이유는 간단했어요. 사람들은 이미 원본을 보고 있기 때문에 굳이 비슷한 영상을 클릭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제이크는 그때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차별화가 없으면 아무리 잘 만들어도 소용없다는 걸요. 그래서 그는 관점을 바꿔봅니다. 그가 평소에 하던 경제와 비즈니스라는 주제의 컨텐츠에 이야기를 붙이고 범죄 다큐 같은 스토리텔링을 접목시킵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고 제이크 트란이라는 브랜드를 탄생시킨 계기가 됩니다. 그는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를 만든 건 아닙니다. 다만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주제에 대해서 다른 관점으로 해석했을 뿐입니다. 예를 들어 그는 네슬레 마피아, 골드만삭스 마피아 또는 악마라는 단어를 활용해서 마치 기업들을 범죄자의 관점에서 취조하는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들은 마치 범죄 스릴러를 보는 것처럼 이들 기업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이미지를 포장하고 뒤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회 공동체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를 정말 대조적으로 보여주면서 사람들이 큰 흥미를 느낄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어디서도 보기 힘든 그런 독특한 제이크 트란만의 콘텐츠를 만든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주제여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해석이 독특하더라도 너무 사람들의 관심사와 동떨어진 주제를 해버린다면 그 영상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거기에 다른 관점을 넣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예시가 있습니다. 중고나라에서 사기당한 변호사가 자신에게 사기를 친 그 범인을 잡고 고소장을 보내고 어떤 벌금을 받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로 풀었던 컨텐츠가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의 평범한 어떤 일상을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한 그 상황을 넣어가지고 전혀 다른 관점으로 해석해보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관점을 바꿔야 할까요? 비교적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반대로 생각해보기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보여드리는 이 썸네일과 같이 모두가 다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운동을 어떤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으로 해석했습니다. 또 다른 예시로 모두가 인생을 풍요롭게 만든 독서가 어떻게 시간 낭비가 될 수 있는지, 아니면 모두가 자기 개발을 찬양할 때 이게 왜 위험할 수 있는지를 이렇게 관점을 뒤집어서 말하는 영상들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주제에 대해서 한 90% 이상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원래 사람들은 보통 한 주제가 반복되면 피로감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그 지점을 정확히 노려서 관점을 뒤집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강력한 차별화 방법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자기다움입니다. 컨텐츠 안에 나라는 사람을 한번 담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컨텐츠는 정말 누구도 따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역시 그 점을 잘 믿고 활용하고 있는데, 이 채널은 제가 구독자 7만 유튜브를 뒤로 하고 다시 구독자 0명부터 시작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육아하면서 촬영하기에 저의 피곤한 모습이 그대로 찍힐 때도 있고, 때로는 아기들에게 말을 너무 많이 해서 목소리가 쉬고 해서 톤도 매주 바뀔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얼굴을 노출해서 하는 유튜브는 처음이라서 어색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 그 어색함마저도 저는 이 채널의 정체성이 될 수가 있고 고유한 컨텐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사람은 정말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이고 자기 자신이 되는 것만으로도 차별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셋째, 조회수가 없을 때는 분석보다 제작에 집중하라. 처음 유튜브를 시작하면은 누구나 하루 종일 시도 때도 없이 유튜브 스튜디오에 접속하게 됩니다. 조회수는 얼마나 나오는지, 클릭률은 몇 %인지, 시청 지속 시간은 괜찮은지, 아니면 알고리즘이 싫어하는 건 아닌지 전전긍긍하면서 매번 유튜브 스튜디오만 들락날락 거리게 됩니다. 그런데 제이크트라는 유튜브 초기 단계에서 조회수가 없을 때 분석은 의미가 없다고 말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유튜브는 초기 채널에 영상에 대한 데이터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여러 집단에 살짝씩 보여주면서 실험합니다. 누가 클릭하는지, 얼마나 보는지, 어디서 이탈하는지, 이런 테스트 단계에서는 시청 지속 시간이나 클릭률 같은 것들이 들쭉날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초반 분석은 인사이트 있는 내용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샘플 수도 너무 적어서 어떤 데이터가 말해주는 지표들이 아무 의미가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은 그저 다음 영상 만들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내가 영상을 한번 업로드하면 그 영상을 그냥 잊어버리고 다음 대본, 다음 썸네일을 만드는데 온 힘을 쏟아야 되는 거죠. 초반 영상이 별 반응이 없다고 좌절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유튜브는 어쩌면 지금 열심히 내 영상을 테스트 중일 수도 있으니까요. 만약에 내 영상이 정말 좋다면은 그 영상은 반드시 터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시작 단계에서는 영상 만들기에 집중하면 돼요. 특히 초반 10개 영상까지는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이해하기 위한 배움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마음이 편하실 겁니다. 이 시기를 통과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영상들을 만들다 보면 어느 날 그중 몇 개의 영상이 반드시 터질 겁니다. 그리고 그 영상이 나의 채널의 성장을 이끌어 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당장 유튜브 스튜디오 보는 것 멈추세요. 하루에 한 번만 봐도 정말 충분하거든요. 그 시간에 다음 영상에 집중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넷째, 의심과 불안은 여러분이 올바르게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때마다 불안하고 의심이 밀려오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특히 유튜브처럼 이 영상의 성과가 바로 눈에 보이는 그런 세계에서는 첫 영상 몇 개가 터지지 않으면 이게 진짜 나한테 맞는 걸까?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들에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사실 제가 이 채널을 처음 만들고 첫 영상을 올렸을 때 24시간 동안 조회수가 10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멘탈이 흔들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매우 불안했죠.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저 영상을 만드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영상만 계속 만들었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고 보니 제 채널이 조금씩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구독자 수도 100명을 지금 돌파하고 있고 계속 그 영상에 대한 반응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이크 트란도 말하기를 의심좌절 불안은 때론 내가 영상을 더 만들게 만드는 에너지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의심스러우니까 영상을 더 열심히 만들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음 영상이 터질지 안 터질지는 정말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가 멈추지 않고 계속 만들다 보면 기회는 계속해서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지금 불안과 의심이 몰려오면은 이걸 영상을 만드는 에너지로 한번 바꿔보세요. 그 영상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More and more creators are paying attention to the fact that in many cases the majority of their watch time comes from television screens. 오늘 소개해드린 닐 모아는 유튜브 CEO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쇼츠 유튜브를 고려하신 분들에게는 꼭 한번 고민해볼 만한 주제입니다. 유튜브의 TV 시청이 왜 중요하냐면 사람들의 시청 형태가 바뀌면 그에 따라 유튜브 알고리즘도 같이 바뀌기 때문이에요. 성공하는 콘텐츠의 기준도 같이 바뀌어버립니다. TV로 유튜브를 본다? 그건 소파에 앉아서 긴 시간을 들여서 몰입해서 본다는 얘기고, 그 말은 곧 단발성 쇼츠보다는 스토리 있는 롱폼이 유리해진다는 뜻이 됩니다. 이게 미국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흐름은 1년 이내에 반드시 한국에도 도달하게 됩니다. 미국의 트렌드는 전 세계의 트렌드나 마찬가지예요. 특히 한국은 스마트 TV 보급률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트렌드 반드시 한국에 옵니다. 지금도 제 영상들에는 전체 시청자 중에 10% 안팎 정도가 TV로 본다고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유튜브를 TV로 보는 게 모든 것을 바꾼다는 걸까요? 모바일 시대에서 유튜브는 매우 짧고 빨라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지하철에서, 화장실에서, 누워서 잠깐 시간 날 때 스마트폰으로 쇼츠를 툭툭 넘기면서 유튜브를 보았죠. 이때는 정말 자극적인 썸네일, 빠른 전환, 5초 안에 후킹을 거는 이런 게 정말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TV는 다릅니다. 앉아서 몰입해서 봅니다. 그래서 영상에 이야기가 있어야 하고, 영상 간의 맥락이 연결돼야 하고, 정보나 감정이 상대적으로 더 깊어야 합니다. 시청자들도 한 영상만 보는 게 아니라 시리즈를 이어보게 되는 구조인 거죠. 그럼 쇼츠는 그냥 끝난 걸까요? 그건 아니에요. 오히려 쇼츠도 정말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됩니다. 쇼츠는 사람들에게 쉽게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유입의 통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내 채널을 발견해주는 입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쇼츠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단지 역할이 바뀔 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유튜브가 TV로 간다는 건 경쟁자가 곧 넷플릭스가 된다는 뜻이 돼요. 원래는 틱톡이나 인스타그램 릴스였는데 유튜브의 경쟁자가 넷플릭스 하나가 더 추가되는 구조인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유튜브들도 넷플릭스 같이 영상 퀄리티를 엄청 높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궁금증이 들 수 있어요. 돈도 더 많이 쓰고 장비도 더 업그레이드하고 출연진들도 더 많이 투입시키고 이런 생각들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영상 퀄리티나 자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를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정말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한 가지 있어요. 바로 유튜브의 본질은 무엇인가 입니다. 이 부분 꼭 잘 기억해 두시면 여러분들이 컨텐츠 만드실 때 정말 많은 도움을 줄 거예요. 유튜브 CEO는 말합니다. 유튜브의 본질은 시청자와 관계를 형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넷플릭스와 유튜브의 차이점이며, 유튜브가 TV로 진입했을 때 넷플릭스를 상대로 경쟁할 수 있는 이유인 거예요. 유튜브는요, 개인이 만들어낸 진정성 가득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성이 담긴 콘텐츠를 통해서 시청자들과 관계를 만들어가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유튜브의 수익화 방향을 한번 보세요. 이 관계 형성을 잘한 유튜버가 수익을 정말 잘 창출할 수 있도록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어요. 슈퍼챗, 이거 누가 돈을 주는 걸까요? 바로 팬이 주는 거예요. 이게 다 유튜브와 시청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결국 유튜브는 자신만의 차별점, 바로 시청자들과 크리에이터라는 관계를 더 강화하려고 하는 방향을 갈 것이다 라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제가 핵심 3가지를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무조건 진정성이다. 유튜브 CEO 닐 모한 역시 영상의 제작 퀄리티보다 진정성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나의 이야기, 나 자신이 무조건 담겨져 있어야 돼요. 내가 믿는 것을 말하고 내 얼굴이든 목소리든 캐릭터든 어떤 방식으로든 드러나야 되는 거죠. 관계를 쌓는다는 것은 상대방과 신뢰를 쌓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려면 나 자신이 어떻게든 드러나야 되는 거죠. 시청자와의 관계는 단순히 좋아요나 구독의 숫자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 관계가 잘 형성되면 자연스럽게 수익화도 쉬워져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가 관계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시간과 돈을 쓰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시청자와의 관계가 멀다면 영상 퀄리티가 아무리 좋아도 수익화로 이어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내가 만약 하루에 조회수 300밖에 안 나온 유튜버라고 해도 그 조회수 300의 시청자들과 유튜버의 관계가 깊다면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오겠죠. 그 300명이 곧 여러분의 커뮤니티가 되고 서비스의 고객이 되고 후원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단순 유입으로 찍힌 30만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는 300명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또 중요한 건 이런 구조에서는 조회수가 낮아도 괜찮다는 점입니다. 관계 기반의 채널은 단순 숫자가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과 신뢰로 채널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론은 분명해요. 결국 모든 시작과 끝은 진정성이라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의 진심이 영상에 담겨 있어야 됩니다. 둘째, 영상들끼리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TV로 유튜브를 본다는 건 한 편만 보고 끝내는 시청 경험이 아니라 여러 개의 영상을 연속해서 보는 시청 패턴들이 작동하기 때문이에요. 이때 영상들끼리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구성되어 있다면 내 채널의 전체 시청 시간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미국의 구독자 2천만 유튜버인 라이언 트라한도 시리즈를 만들었습니다. 라이언 트라한은 50 States in 50 Days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미국 50개 주를 여행하면서 각 주의 독특한 에어비앤비에 묵는 것이죠. 여기서 흥미로운 건 단순히 에피소드성 영상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 시리즈 안에서 매일 기부 현황을 공유하고 시청자들이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영상마다 기부 누적 금액을 보여주고 실제로 기부한 사람들의 이름이나 메시지를 영상 속에 담아냈습니다. 컨텐츠와 시청자와의 관계를 더욱 밀접하게 만든 거죠. 그렇다면 우리 같은 초보 유튜버들도 이런 시리즈를 만들 수 있을까요? 물론 가능합니다. 핵심은 영상 간의 연결고리를 만든다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상 중에 어떤 한 영상이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렇다면 그 영상의 주제를 다양한 관점으로 확장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심리 유튜버가 나르시스트라는 주제의 반응이 좋았다면 그거를 다양한 관점으로 다양한 케이스들, 다양한 이론으로 풀어낸 연속적인 컨텐츠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개발 유튜버가 하루 루틴이 터졌다. 그러면은 이거에 뇌과학적 해석을 덧붙여 본다든지 매 영상마다 다른 유명인들의 그 하루 루틴들을 분석하면서 하루 루틴 시리즈를 만들어 볼 수 있는 거겠죠. 물론 여러분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리즈로 만들겠다는 그 방향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의 어떤 영상의 반응을 시작으로 해서 영상 간의 연결들을 만들어가면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세 번째는 롱폼과 쇼츠를 잘 조합해야 합니다. TV라는 트렌드 아래에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할 때 쇼츠와 롱폼 영상 두 가지를 모두 가져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쇼츠는 일종의 예고편 역할을 하고 빠르게 낯선 사람에게 콘텐츠를 노출시키고 이로 인해서 내 영상이 처음 소개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하는 겁니다. 라이언 트라한도 자기 프로젝트를 할 때 쇼츠를 통해서 내가 이러한 프로젝트를 하겠다고 일종의 예고편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와 나와의 사이를 처음 연결해주는 시작점이 곧 쇼츠가 되는 거죠. 반면에 롱폼 영상, 긴 영상은 시청자와의 관계를 쌓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쇼츠로 유입된 시청자가 내 채널의 핵심 세계관을 이해하고 더 깊이 있게 나를 알아가는 과정을 대부분 롱폼 영상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무조건 쇼츠, 무조건 롱폼 하나만을 추구하기보다는 두 가지 영상 형식이 적절하게 섞여 있어야 된다는 거죠. 쇼츠는 새로운 시청자와 만나는 관문이 되고 롱폼은 나와 시청자의 관계를 쌓게 만들어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결국 어떤 트렌드가 오든 결국 시청자와 여러분 간의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항상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유튜브 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Subscribers is an arbitrary number. People are paying for watching your videos. They're just not paying with their cash. They are paying with their time and attention. Everyone has different audiences. 오늘은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할 거예요. 물론 제가 자주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오늘 유튜브를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꼭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오늘 제가 최소 수백만에서 수억 구독자를 갖고 있는 유명 유튜버들의 조언을 최대한 많이 모아봤거든요. 그 조언들을 가지고 초보자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유튜브 시작을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 위주로 오늘 정리해 보았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첫째, 알고리즘이 아니라 시청자다. 여러분, 유튜브 알고리즘은 허상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알고리즘에 무언가 비밀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유튜브 알고리즘은 그냥 시청자가 원하는 영상을 잘 가져다주는 추천 시스템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알고리즘이라는 단어 대신에 시청자라는 단어를 사용해야 해요. 알고리즘이 영상을 싫어했다는 말은 곧 시청자가 영상을 좋아하지 않았다로 바꿔서 사용해야 합니다. 유튜브를 연구한다는 건 곧 인간 심리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시청자가 클릭하고 끝까지 보고 만족하면 그 영상은 폭발적으로 퍼집니다. 또 알고리즘은 채널 규모를 차별하지도 않아요. 다만 어떤 영상, 어떤 채널을 시청자가 좋아하는지 열심히 테스트하면서 알아내려고 할 뿐이에요. 다만 이 채널, 이 영상에 적합한 시청자를 찾아내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뿐입니다. 그래서 유튜브 성공의 비밀은 단 하나예요. 바로 시청자가 좋아하는 영상 만들기입니다. 시청자를 사로잡으면 알고리즘은 자연스럽게 뒤따라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둘째는 시청자를 사로잡는 세 가지 가치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청자들이 좋아하는 영상이란 무엇일까요? 사람은 시간이라는 가장 귀한 자산을 유튜브에 씁니다. 그 시간 동안에 즐거움을 느끼거나 배움을 얻거나 동기를 받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중 단 하나라도 충족시키면 여러분 유튜브에서 성공하실 수 있어요. 지금부터 이 세 가지 가치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먼저 재미는 웃음을 주거나 기분 좋은 감정을 자극하는 영상들이 다 여기에 해당합니다. 단순한 개그 영상만 꼭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아주 잘 짜인 스토리텔링, 예측 불가능한 반전, 따뜻한 감정선,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요즘 대표적인 사례로 햄찌 같은 채널이 있어요. 직장인이 자기가 받았던 스트레스를 햄찌를 통해서 해소하게 해주고 공감도 받고 어떤 기분 좋은 감정도 만들어주는 게 바로 햄찌가 해주는 역할입니다. 다만 재미라는 건 말이죠. 센스와 재능이 필요해요. 내가 웃기는 거 잘 못한다. 무리하게 억지로 재미 가치를 추구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재미라는 분야에 자신이 있다. 그럼 무조건 재미를 가져가야 돼요. 왜냐하면 말이죠. 유튜브에서 재미있는 컨텐츠는 폭발적인 성장이 가능합니다. 햄찌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자, 다음은 정보입니다. 시청자가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배우게 하고 기존 시각을 넓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유튜브 시청자의 86%가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 유튜브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인테리어를 저렴하게 하는 방법이랄지 건강 꿀팁, 부동산이나 재테크 방법 같은 콘텐츠들은 어떤 명확한 해결책을 정보를 통해서 제공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영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가치는 영감입니다. 이 영감은 시청자가 나도 해볼 수 있겠다 라는 어떤 가능성, 동기를 느끼게 해주는 데 있습니다. 영감의 가장 큰 장점은 시청자들을 실제로 행동하게 만드는 데 있어요. 예를 들어 실패를 극복한 이야기, 평범한 사람이 도전 끝에 성취한 사례, 혹은 완벽을 기다리지 말고 지금 시작하라, 이런 메시지들이 담긴 것들이 바로 영감의 가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영감은 시청자들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도 있어요. 사실 제가 기존 철학 채널에서 가지고 갔던 가치가 바로 영감입니다. 특히 저는 인생의 의미에 대한 메시지들로 영감의 가치를 시청자에게 주었었습니다. 인생이 무의미하다고 느껴지지만 계속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이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이야기 등을 통해서 영감을 가져갔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가치는 저의 채널의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유튜브에서 성공하는 핵심은 시청자의 시간을 존중하고 그 시간을 투자할 만큼 충분한 가치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가치 중 하나라도 여러분의 영상에 담겨 있다면 시청자는 분명히 만족을 느끼고 그 만족이 알고리즘을 움직여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컨텐츠가 도달하도록 만들 겁니다. 셋째,
조회수, 구독자 수에 너무 집착하지 말자. 조회수와 구독자는 분명 중요합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 유튜버로서 가장 중요한 건 왜 유튜브를 하는가예요. 유튜브는 결국 사람을 모으는 도구입니다. 그 모인 사람들에게 나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질문이에요. 예를 들어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브랜딩을 쌓고 책을 출간하는 게 저의 목적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유튜브에서 자신의 코칭 프로그램을 홍보할 수도 있고요. 상품을 팔 수도 있고 연예인들 같이 단순히 나를 알리는 채널로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광고 수익만을 목적으로도 할 수 있겠죠. 물론 어떤 경우에는 조회수, 구독자 수가 분명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솔직히 단순 돈을 벌고 싶다면 어떤 조회수, 구독자를 모으는 것보다 유튜브를 통한 직접적인 상품 판매가 훨씬 안정적이고 폭발적인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이 목적에 맞게 나의 영상과 채널을 설계하는 겁니다. 솔직히 조회수만 노린다. 그러면 오늘 당장 가장 트렌디한 이슈들을 구글 트렌드에서 검색해보세요. 그러면은 지금 실시간 또는 최근 몇 주, 몇 달, 며칠간 가장 인기 있는 이슈들을 여러분들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주제들 중에서 검색량이 유난히 많은 것들을 선별을 해서 그 주제들에 관한 영상을 만들면 됩니다.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하루에 쇼츠 2-3개씩 만들어서 올리면 돼요. 음성은 AI 음성을 사용하고 편집도 브루나 이런 거를 활용해가지고 자동으로 만들어서 쭉쭉쭉 빠르게 올리면은 조회수 엄청 잘 나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채널도 그렇게 해서 단기간에 구독자 수를 올린 그런 채널입니다. 이렇게 하면 조회수 정말 잘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내가 원하는 방향인지 그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차피 나의 소중한 시간을 활용해서 유튜브를 하는 건데 나의 인생의 방향과도 이 유튜브가 잘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진짜 이걸 지속적으로 의미 있게 할 수 있을 것인지, 인생에서 충만한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할 수 있을 것인지를 잘 염두에 보면서 해봐야 됩니다. 넷째, 포기할 필요는 없다. 많은 사람이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영상을 몇 개 정도 올렸는데 조회수가 잘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미 내 채널 망했네. 나 유튜브 인생 끝났네.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200개 영상이 연속적으로 조회수가 망해도 여러분 망한 게 아니에요. 300개를 올렸는데 조회수가 안 나온다. 그래도 망한 거 결코 아닙니다. 유튜브는 언제나 지금 내가 만드는 영상이 가장 중요한 그런 게임입니다. 아무리 잘 나가는 영상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노출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10번을 망했어도 지금 올리는 이 영상 하나가 터지면 채널에 활기가 돌고 하루아침에 망한 채널이 떡상한 채널로 바뀝니다. 보통 유튜브를 포기하는 구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처음에 몇 개 영상 올렸는데 조회수가 잘 안 나오면 그때 포기합니다. 망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유튜버들이 포기하는 구간이 언젠지 아세요? 바로 영상의 조회수가 크게 나오고 난 직후입니다. 소위 말해서 떡상하고 난 직후에 의외로 많이 포기합니다. 정말 이상하죠? 그런데 저 정말 많이 봤습니다. 이런 채널도 봤어요. 영상 10개로 구독자 7만을 만들었고 이 채널에 영상 10개 조회수가 모두 다 수십만이었는데 10개 이후 11번째 영상부터 조회수가 안 나왔던 거예요. 그렇게 2달 동안 조회수가 갑자기 수백, 수천 정도 나오니까 유튜브를 그만두더라고요. 왜냐하면 수십만 나왔는데 갑자기 수백, 수천 나오니까 이 유튜브 채널은 망했구나.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겁니다. 내가 유튜브를 끝까지 이어가려면 내가 왜 이걸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해요. 유튜브를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하려면 자신을 무시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튜브로서 나의 인생, 나의 경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야기들을 귀하게 여길수록 여러분의 컨텐츠는 더 힘을 갖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각자의 인생 경험과 지금까지 여정은 모두 소중한 컨텐츠 재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무조건 트렌드만 따라가지고 잘 될 것 같은 주제만 쫓는 것은 저는 추천하지 않아요. 왜냐면 저는 여러분의 인생 맥락을 살리면서도 충분히 유튜브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제 철학 채널이 그랬고 지금 운영하는 양작가 채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제 인생의 경험을 최대한 살리고 누군가에게는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저는 저 자신을 무시하지 않으려고 정말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 자신을 소중히 대하고 제가 쌓은 경험을 가지고
영상의 예시들로 쏠쏠하게 활용하면서 저만의 스토리, 나만의 채널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이걸 하고 있는지, 어떤 가치를 주고 싶은지 이 질문에 솔직해질수록 유튜브는 더 오래, 더 단단하게 끌고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진짜 유튜브로서의 의미, 성장, 보람 이런 모든 것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이만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단 3주 만에 100만 그리고 4달 만에 500만 구독자를 만드는 게 가능할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유튜버 벨루가는 이 믿기 힘든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2021년 6월 벨루가의 구독자는 단 1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단 4개월 후 구독자는 500만이 되었고 그로부터 3개월 후 구독자는 무려 700만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벨루가의 성공 비밀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썸네일과 제목 전략. 벨루가는 철저히 계산된 방식으로 썸네일과 제목을 설계합니다. 그리고 그의 접근법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우선 제목입니다. 벨루가는 평균 33자의 제목을 씁니다. 유튜브 평균보다 훨씬 짧아요. 그래서 유튜브를 보는 시청자들에게 핵심 메시지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제목에는 불필요한 설명도 전혀 없습니다. 그저 핵심 상황만 정확하게 담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은 특정인이 아닌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보편적인 상황들인 거죠. 이 보편적인 상황들과 연관되는 벨루가가 유튜브 제목에 자주 쓰는 방식이 하나 있어요. 바로 when you라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When your phone dies. 핸드폰 배터리가 0%일 때. 이런 문장들을 보면 그냥 내 이야기처럼 느껴져요. 왜냐면 우리도 그런 경험들을 한 번쯤은 겪어봤거든요. 지하철 타고 있는데 집까지 한참 남았는데 갑자기 핸드폰 배터리가 없는 거예요. 이런 장면들이 바로바로 떠오릅니다. 벨루가는 바로 이걸 노리는 거예요. 제목을 보는 순간 내가 겪었던 진짜 상황들이 생각나게 만드는 겁니다. 이건 기술입니다. 벨루가가 영상을 보기 전에 사람을 자기 이야기 속으로 끌어당기는 기술인 거예요. 이건 내 얘기잖아 하고 느끼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우리는 벨루가의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이런 식의 제목은 누가 보든 쉽게 공감할 수 있어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상황을 딱 벨루가는 짚어낸 겁니다. 이 상황 속 감정까지 우리는 자연스럽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when you라는 이런 표현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다음에 벨루가의 더 재미있는 발상이 하나 나옵니다. 벨루가는 의도적으로 무작위 숫자를 활용해요. 97.1% 석세스나 9.1초 같은 숫자입니다. 겉보기에는 의미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효과적인 장치입니다. 사람들은 100% 성공보다 97.1% 성공이라는 수치를 보았을 때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돼요. 왜냐하면 사람의 뇌는 완결되지 않은 정보를 싫어합니다. 그런 숫자에 관심을 더 기울이게 됩니다. 딱 떨어지지 않는 숫자, 어중간한 숫자들은 사람을 자극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극받은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이 썸네일에 클릭합니다. 벨루가는 숫자 하나라도 감정을 자극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뒤에 더 기막힌 벨루가의 방법이 나옵니다. 바로 벨루가의 이러한 독특한 썸네일입니다. 이 썸네일 보시면 어떤 생각 혹시 드세요? 이미지를 가져올 때 해상도가 깨졌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실제로 벨루가가 사용한 썸네일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마치 대형 유튜버가 아닌 초보 유튜버가 만든 썸네일 같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이건 다 벨루가의 고도하게 계산된 썸네일입니다. 제가 이 썸네일을 다른 영상들 썸네일 한가운데 넣어보았어요. 정교하고 정렬이 잘 되고 이미지 퀄리티가 높은 썸네일 사이에서 눈에 확 띕니다. 이질감이 느껴지는 썸네일. 이게 바로 벨루가가 썸네일에 사용한 전략입니다. 또한 벨루가 썸네일은 1인칭 시점을 적극적으로 사용했어요. 특정 서비스의 화면, 친구 요청 알림장, 휴대폰 배터리 화면 등 이건 시청자에게 이거 내 화면 아니야?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이런 이미지만으로 시청자가 공감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리고 벨루가의 썸네일은 대부분 다음 상황이 진행되기 직전에서 멈춰 있어요. 버튼을 누르기 직전 같이 말이죠. 자연스럽게 궁금증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다음 상황을 예측하지 못하게 끊어버리면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클릭하게 되는 거예요. 저희 넷플릭스에서 이런 경험 많이 해봤죠? 결정적인 장면에서 넷플릭스가 끊어버려가지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다음화를 클릭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바로 이 전략이 벨루가가 즐겨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둘째, 참여형 컨텐츠. 벨루가는 정말 혁신적인 컨텐츠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혼자서 영상을 만드는 대신에 수십만 명의 사람들을 컨텐츠 안으로 직접 끌어들였어요. 그냥 영상을 단순히 보여주는 게 아니라 시청자가 참여하는 경험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시청자가 참여하는 경험을 말이죠. 대표적인 예시가 83만 명에게 구글 덕스 권한 주기입니다. 하나의 문서를 열어두고 83만 명이 동시에 수정할 수 있게 한 겁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순식간에 화면이 난장판이 됐습니다. 글자들이 한꺼번에 써지고 그저 예측 불가능한 혼란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혼란이 사람들에게 강력한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지? 이런 궁금증을 갖게 만든 거예요. 이건 바로 조회수로 이어졌고 실제로 697만 조회수를 이 영상은 기록했습니다. 물론 위험도 있었죠. 넷플릭스 비밀번호를 공개해서 수십만 명이 접속하도록 했더니 계정이 바로 정지되었어요. 근데 이런 자연스러운 상황조차 사람들은 매우 큰 흥미를 느끼겠죠. 물론 벨루가도 영상을 올릴 때마다 혹시 이번에 사고 난 거 아닐까? 라는 긴장을 느낀다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참여형 컨텐츠는 벨루가에게 정말 큰 성공을 가져왔습니다. 시청자 입장에서는 지금 이 순간 실제로 벌어지는 사건을 지켜보는 경험을 하기 때문이죠. 시청자들은 예측할 수 없는 재미에 빠져들었고 벨루가는 이런 과정을 직접 즐기면서 더 큰 에너지를 얻었습니다. 벨루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내가 성공한 건 새로운 시도를 했기 때문이다. 그는 과거에 충분히 새롭지 못했던 걸 실수라고 말했습니다. 벨루가의 목표는 단순히 조회수를 쫓는 게 아니에요. 아무도 해보지 않은 아이디어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그 순간을 인터넷에 공유하는 것. 이것이 바로 벨루가가 추구하는 채널의 방향성입니다. 셋째, 공감 가는 상황, 그리고 캐릭터. 벨루가는 공감 가는 상황 설계를 잘 했습니다. 핸드폰 배터리가 1% 남았을 때, 한밤중에 핸드폰이 다 충전되었을 때 상황, 핸드폰 소프트웨어가 업그레이드 되었을 때, 핸드폰 비밀번호를 잃어버렸을 때, 이렇게 사람들에게 매우 익숙한 상황들을 정말 잘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 제시된 상황은 정확하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시청자들에게 정확하게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벨루가는 캐릭터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어요. 벨루가가 캐릭터를 사용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얼굴을 드러내지 않아도 채널에 뚜렷한 얼굴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벨루가는 해커, 파블로, 스키틀첸 이런 캐릭터들을 사용했는데 이런 캐릭터들은 시청자들이 영상을 떠올리거나 채널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상징이 됩니다. 이 캐릭터들 때문에 채널을 쉽게 기억하고 캐릭터의 예정을 가지며 더 몰입하게 되는 거죠. 또한 캐릭터는 스토리텔링의 핵심 장치입니다. 같은 주제라도 특정 캐릭터의 성격이나 역할을 통해서 이야기를 풀어내면 훨씬 자연스럽고 재미있게 전개되는 거죠. 시청자 입장에서는 마치 작은 드라마나 시리즈를 보는 듯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인기 채널인 너진똑에서도 이런 캐릭터를 정말 잘 활용해요. 그 일반적인 너진똑의 주장을 하게 되는 캐릭터, 판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반문을 제기하는 캐릭터가 공존하는 게 바로 너진똑 채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진똑 채널을 보면서 일종의 스토리를 듣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단순 정보성 채널을 넘어서는 스토리텔링이 이런 캐릭터들 때문에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캐릭터는 채널을 확장할 수 있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캐릭터는 그냥 영상 속 인물이 아니라 굿즈나 밈이나 팬덤으로 확장될 수 있는 브랜드 자산이 되는 거죠. 그렇게 탄생한 캐릭터들은 결국 채널을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 저희 역시 캐릭터를 사용할 수 있어요. 만약 내가 얼굴을 노출한다면 나 자신 그 자체가 캐릭터가 되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얼굴을 노출하지 않는다면 너진똑의 캐릭터, 다른 유튜버들이 사용하는 이런 형태의 캐릭터들을 사용해서 채널의 얼굴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냥 한 번 보고 지나가는 채널이 아니라 이런 캐릭터가 나오는 채널이네? 이렇게 시청자들의 뇌 속에 각인되는 거죠. 벨루가의 채널은 시간 나실 때 꼭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벨루가 채널에서 좋았던 점은 그가 진심으로 유튜브를 즐기는 게 느껴졌습니다. 사실 조회수나 수익하던 매출 이런 결과도 정말 중요하지만 저는 유튜버는 영상 하나하나 만드는 과정을 즐길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오래 할 수 있고
또 결과가 설사 잘 안 나와도 내가 즐겼던 과정 자체가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좋은 기억들이 인생을 더 충만하게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벨루가 영상들 발상이나 이런 게 재미있고 아이디어도 놀라운 게 많아서 벨루가 채널에서 정말 많은 영감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만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So one of the things that we're very excited about is actually allowing in YouTube Shorts for the first time the ability to actually link to the brands from the shorts. 유튜브 CEO가 최근 유튜브 초대형 업데이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유튜브로 돈 버는 방법이 확 바뀔 만한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이런 트렌드를 빠르게 파악하고 준비하면 유튜브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유튜브 CEO가 발표한 업데이트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드리겠습니다. 첫째, 쇼츠에도 링크를 달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영상의 웹사이트 링크를 이렇게 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언뜻 보면 제품 태그와 똑같아 보이죠? 그런데 개념이 전혀 다릅니다. 제품 태그는 유튜브 쇼핑으로 연결된 상품만 띄울 수 있잖아요. 이건 그냥 링크입니다. 즉, 내가 강의나 서비스 링크를 달 수도 있고요. 내가 협업하는 업체 링크를 달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댓글이나 설명란에 달면 쇼츠 특성상 잘 안 보게 되잖아요. 이 링크는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바로 노출이 된다는 엄청난 장점이 있습니다. 유튜브 CEO는 이 링크를 크리에이터, 팬, 브랜드 업체가 모두 이득을 볼 수 있게 해주는 링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우선 유튜버 입장에서는 쇼츠에서 더 직접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게 되니까 추가적인 소득의 기회를 더 많이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링크는 시청자들이 얼마나 많이 클릭했는지 등의 각종 데이터를 얻을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즉 유튜버 입장에서는 광고를 판매할 때 협상력을 더 높일 수 있는 데이터를 갖게 되는 거죠. 시청자 입장에서는 내가 쇼츠를 보고 관심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바로 살펴볼 수 있게 돼요. 링크 한번 클릭하고 페이지로 넘어가면 되니까요. 게다가 이 링크는 유튜브가 공식적으로 검증하고 관리한다고 합니다. 즉, 시청자들이 불법 사기나 스팸성 링크로부터 보호받기까지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브랜드 업체 입장에서는 광고의 효과가 더 극대화될 수 있어요. 자신과 결이 맞는 유튜버들을 대상으로 더 효과적으로 광고를 진행할 수 있게 되니까요. 둘째, 광고를 바꿀 수 있게 됩니다. 원래 유튜버가 다른 업체로부터 광고를 받을 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한번 영상에 광고 내용이 삽입이 되면은 영상을 완전히 삭제하기 전까지 이 광고 내용이 계속해서 같이 간다는 겁니다. 즉 유연성이 매우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영상에 이렇게 화면과 같이 광고 슬롯을 넣었다가 뺄 수 있는 기능이 생긴다고 합니다. 화면 보시면 30초에서 1분 10초 사이에 40초짜리 광고를 넣는 것이 보이시죠? 그리고 옆에 보면 광고 기간도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유튜버와 광고주 입장에서 엄청난 장점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유튜버가 어떤 영상 조회수가 매우 잘 나와요. 그러면 그 영상에다가 광고주를 모집해서 바로 삽입할 수 있게 돼요. 물론 조회수가 잘 나온 영상이니까 평소보다 더 비싸게 팔 수 있게 되겠죠. 아니면 똑같은 영상이라도 광고 교체를 통해서 더 지속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원래는 한 영상당 한 개 업체와 계약을 해서 진행했다면 이제 다수의 업체와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A 브랜드와 광고 계약 기간이 한 달이라면 두 번째 달에는 다른 B 브랜드 광고를 교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시즌별로 다른 광고를 넣어볼 수도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파티룸이나 각종 이벤트 광고를 넣고 새해에는 다이어트 광고를 넣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광고주 입장에서도 장점이 있어요. 아무리 대형 유튜버라고 해도 새로 올리는 영상이 얼마나 잘 될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매우 불확실해요. 그런데 광고주 입장에서 조회수가 잘 나오는 영상에 광고를 넣어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광고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효과적인 광고를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유튜버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은 바로 광고를 영상에서 빼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영상 삭제가 아니면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광고주와 유튜버 입장에서 선택지가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셋째, AI가 직접 제품을 태그합니다. 원래 제품 태그는 유튜버가 일일이 다 손으로 선택해서 넣어야 됐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제품이 품절되거나 문제가 생기면 예전에 걸어둔 제품 태그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버가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제품 태그를 관리해야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AI가 제품을 태그하고 최적의 시간에 그 제품을 노출시켜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튜버가 직접 제품 태그를 관리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넷째, 유튜브 쇼츠 내에서도 AI 기능을 제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유튜브가 AI로 만든 영상에 대해서 노출을 제한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AI는 영상을 만드는 훌륭한 도구일 뿐입니다. AI 덕분에 누구나 쉽게 영상 수천 개를 찍어낼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낮은 품질 또는 스팸성 영상들이 유튜브에 넘쳐날 위험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품질 영상들을 관리한다는 게 최근 유튜브 업데이트의 핵심입니다. 유튜브는 AI를 좋아해요. 유튜브 내에서 AI 기능을 추가하기까지 했잖아요. 예를 들어 이렇게 가만히 서 있는 여성의 사진이 있습니다. 여기에 무술을 하는 동작을 추가하면 이 사진 속 여성이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유튜브 내에서 AI로 직접 동물이나 사물을 만들어서 넣을 수 있습니다. 화면과 같이 원숭이가 노래하는 영상을 넣거나 드럼 치는 문어를 넣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계속 화면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이 여러 동물들이 활약하는 영상을 쇼츠 중간중간에 넣어서 내 컨텐츠의 재미를 높일 수 있게 됩니다. 이외에도 촬영한 영상 스타일을 바로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스타일로 바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음성도 신기하게 바꿔준다고 합니다. 지금 들어보시면 이게 처음이 말하는 소리입니다. 이게 이렇게 노래하는 음성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몇몇 기능은 현재 미국, 영국, 캐나다 등에서 우선 적용 중이라고 해요. 한국에도 곧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섯째, 제목도 테스트가 가능해집니다. 원래 썸네일을 3개까지 테스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어요. 그런데 썸네일뿐만 아니라 제목까지 테스트할 수 있게 기능이 확장되었습니다. 이제는 썸네일 3개, 제목 3개를 테스트해서 최적의 조합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건 저 같은 데이터 분석 좋아하는 유튜버에게는 너무 좋은 기능입니다. 그동안 제목에 대해서는 감에 의존해서 제목을 선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실제 시청자 반응을 근거로 더 효과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튜버 입장에서는 데이터 기반으로 채널을 운영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목이나 썸네일을 잘 테스트하려면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내가 하고 있는 분야에서 어떤 관심사들이 인기가 있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테스트도 빛을 발휘하는 거거든요. 그런 관심사를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고정 댓글에 관심사, 즉 인기 세부 주제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무료 전자책으로 정리했습니다. 꼭 참고하세요. 여섯째, 유튜브가 광고주를 직접 연결합니다. 바로 크리에이터 파트너십 기능이에요. 보시면 광고주가 크리에이터 파트너십 메뉴에서 유튜버에게 직접 광고를 제안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유튜브가 AI 기반으로 최적의 유튜버들을 추천해줍니다. 이게 유튜버 입장에서 좋은 게 광고주와 연결될 기회가 더 많아지게 돼요. 예전에는 유튜버가 직접 연락하거나 대행사를 통해서만 광고를 따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유튜브 안에서 광고주가 먼저 크리에이터를 발견하고 협업을 제안하는 구조가 생긴 겁니다. 게다가 AI가 크리에이터의 콘텐츠, 팬덤, 참여도를 분석해서 어떤 브랜드와 잘 맞는지 자동으로 추천해주기 때문에 크리에이터는 더 이상 따로 영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튜버 입장에서는 구독자가 적더라도 팬층이 탄탄하다면 충분히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광고주 입장에서도 물론 좋겠죠. 데이터 기반으로 자사 이미지와 잘 맞는 유튜버를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원래는 직접 검색하고 찾아야 하는 번거로운 과정들을 확 줄일 수 있게 된 거예요. 서로 과정이 훨씬 간단해지니까 더 많은 협업 기회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일곱째, 내 채널 데이터를 이제 AI가 분석해줍니다. 에스크 스튜디오라는 기능인데요. 내 채널에 대해서 궁금한 걸 다 물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 채널 전체적인 성과는 현재 어떤지,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하는지, 그리고 다음 영상 아이디어는 어떤 게 있는지 등을 쉽게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원래 데이터 분석이라는 게 시간도 걸리고 지표의 의미나 이런 걸 알아내는데 꽤나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채팅에서 질문 하나로 많은 것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시청자들의 반응, 이 데이터의 의미,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지 등을 빠르게 알아낼 수 있다는 게 엄청난 장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토대로 유튜브의 방향에 대해서 정리해 드릴게요. 유튜브는 결국 비즈니스적인 요소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한 구매가 더 많이 일어나도록 바뀌고 있는 것이에요. 원래는 광고 모델만 유튜브 내에서 작동했다면 유튜브를 통해서 물건이 판매되고 구매가 되는 그런 생태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유튜버는 단순히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신만의 비즈니스를 설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유튜버 자신만의 컨텐츠가 그 중심에 있게 됩니다. 결국 모든 건 유튜버가 컨텐츠를 통해서 사람을 모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요, 예전보다 사람을 모았을 때 얻어갈 수 있는 경제적 보상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모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의 팬을 만든 유튜버에게는 더 큰 수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